요즘 정치판 보면 정말 처음 보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야 이거는 내가 정말 처음 본다. 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먼저 자수해야 되겠네. 뭡니까? 정의아이지. 그건 좀 심했어요. 진짜. 아니 나 정치권에 있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고 사실 뭐 작은 정당이지만 네. 개혁신당의 공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있죠. 네, 책임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었으니까 앞으로 정치하면서 개혁신당에 소속된 분들 또 당도 일대 혁신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좀 단속을 잘하고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죠. 아 근데 저도 그때 좀 이상했거든요. 그냥 뭐 커피 잔을 휙 던졌는데 뇌진탕 걸리고 뭐 정신을 잃고 가서 막 목 디스크 뭐 이렇게 한 거 보고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그때 너무 놀라셨죠. 페이스북에다 쓰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학교 후배들하고 보니까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참 굉장히 괜찮게 봤는데 사람 좀 A 바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언론에 보도되기 전엔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네. 사실관계를. 네. 반성하세요. 아니 그럼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최근에 정말 야 이런 황당한 일까지 있구나 느끼신 거. 뭐 최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가 변해가는 트렌드를 보면 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정치가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이 강호의 그 뭐라고 했죠? 인지상정 같은 게 사라진다. 뭐 상도이라 하나?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회의장 뽑을 때도 경선하는 게 이제 당연시되는 이제 그런 정치 풍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상임위원장을 한번 했다거나 최고위원을 했다거나 이러면 서로 간에 한 번씩 그거를 최고위원을 한번 하면 상임위원장 안 하든지 상임위원장을 하면 최고위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하든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겸직도 하더만. 예, 겸직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치의 그 기본적인 자존심,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죠? 좀 이게 정치의 멋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이걸 하나를 먹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남겨놓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해라라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격세지감으로 느끼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들이대고. 네. 막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거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역대 정치사에서 물론 이제 그런 반란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집권 1년 2개월 차에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이제는 어떤 전체 단체 게임이 아니라 각자 개인 플레이구나. 이게 팀 플레이 같은데 팀 플레이를 가장한 각자의 개인 플레이로 이제 전락해 버려서 저건 이제 강호의 어떤 그런 의리나 도 같은 거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근데 이제 언론 환경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뉴미디어로. 레거시 미디어만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품격과 이렇게 점잖은 말을 해도 알아서 이렇게 좀 그 언론의 기사가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 있죠. SNS 있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동물원 원숭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좀 자기 말이 한마디라도 기사화 되려면 얼마나 세고 막말을 해야 그게 기사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는 다 안 따지고 내 거 위해서 그냥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게 야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다. 우리 그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 강호의 도가 있었죠. 예의 차리고 상대 진영이고. 아 그리고 낭만이 있었지. 아니,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한다라는 비평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여의도의 이 정치 강호판에는 최소한 책임이라는 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쪽팔리면 이거 정치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뭔가를 내려놨었어요. 그랬던 거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막 버티는 사람 없어요.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정청래도 포함되긴 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과 정황상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거 내가 버티면 이거 창피하네. 면이 상하네. 그랬을 때는 뭔가 책임지고 내려놨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버티면 이긴다가 이 정치판에 조금 무슨 상도덕 같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냥 날짜 순으로 최근 걸로 이렇게 쭉 역산을 해보면 황당한 게 어젠가 그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가 그 김보미 후보를 향해서 막 그 서울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그너 싸가지 없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말해 막 이렇게 공박을 준 거잖아요. 싸가지 없게란 말은 안 했대요. 그 전반적인 그냥 톤이 좀 높았다. 네. 아니 고함을 치진 않았어.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모욕적이고 그렇게 막 꼰대같이 혼내는 모습 보이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는 조금 이제 아니 좀 점잖게 좀 이렇게 아이고 김범이 잘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박수 쳐주고 싶은데 야 오늘 잘 만났네. 근데 나한테는 좀 살살해.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지. 거기서 정색을 하고 말이야. 인상도 험한 분이 좀 아쉬워요 그런 게. 그렇죠. 네.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빨리 털고 가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은 김보미 청년 정치인이 물론 틀린 팩트로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지. 솔직히 이제 뭐 편하게 이제 유튜브 얘기하면 애들인데. 그렇지. 뭘 모르니까 본인들이 하는 말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인철도 그렇고 뭐 김보미 그렇지. 후보도 그렇고 그러면 좀 선배 정치인들이 아이고 조금 약했어 좀 확인해 보고 좀 그렇지, 세게 해봐 그렇지. 이 정도로 맞아.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좀 그렇게 목소리에 그 단전에 힘을 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살짝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왜 아니 본인들 올챙이 시절을 생각 안 하나? 송영길, 김민석 다 20, 30대에 국회의원 됐는데 그분들이 그 젊었을 때 그때의 어떤 중진과 그 큰 정치인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했던 거 생각 안 해? 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이미 386에서 686 됐잖아. 30년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사실 기득권화 돼 있는데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그 얘기도 못해? 그럼 그걸 얼마나 품있게 받아주고 같이 좀 얘기를 공감하면서 이런저런 대안도 내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좀 아쉬워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막 까불고 있네 하면서 지금 깔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보는 그게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나름대로 한참 선배로서 여기 다 깐다 플러스예요. 다 까세요 좀. 아니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 다 까는 거지. 잘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못 간다는 아니잖아. 송영길 무조건 까? 송영길 후보가 잘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쉬운 바람직스러워요? 부분은 있다. 그럼 매일 그러세요. 매일 그러면. 매일 그럴 수는 없고 좀 이제 단전에 힘을 빼고 네. 좀 부드럽게 김보미 후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서 좀 세게 나를 좀 공격해 주시오.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건데 제가 근데 아쉬워. 어제 송영길 후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침에. 막 중간에 막 인상을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참 물어봐야 될 말이 있는데 인상 쓰길래 물어보기가 다 속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때릴 것 같고. 아마 주제가 정청래 아니 후보였죠. 돈봉투 사건. 인상 쓰기 만들었네. 인상 쓸만하네. 그래서 성철아 이거는 진행자로서 너 물어봐야 돼. 그래야 진행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자기 최면을 걸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좀 편하게 넘어가시고 그럼요. 후일담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받다가 다시 콜백을 했어요. 보통 콜백 안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장성철입니다. 그랬더니 송영길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씨 아침에 인터뷰한 거 가지고 또 나한테 뭐라 하려는구나.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인터뷰 잘해줘가지고 고맙다고. 그럼요. 즐거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와봐있냐면 우리 서영주 소장이 네. 대표님 잘해드리라고 막 네.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다고 그거 팩트잖아.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캠프에 가 있는 거예요? 캠프나에 제가 송영길 후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잘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제처럼 김보미 후보 서울시의회 가서 그렇다는 시의원들도 있는데 그래 조금 자근자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톤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워. 송영길 후보가 나랑 고향이 같아요. 고흥. 네, 고향이 같은데 이제 덩치도 비슷하고 한데. 네 맞아요. 머리 크기도 좀 이게 목소리가 된소리를 맞아요. 좀 많이 내거든. 그게 약간 이제 본인이 강조하고 뭐 이럴 때 그러는 건데 그게 너무 잦아. 맞아요. 네. 무서워요. 좀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되게 순해요. 인상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순한 황소 같아.
오케이. 그 얘기는 그건 그만하고. 예, 그만하고. 가스가 없네. 서영주 소장님. 예. 민주당 진영 집권 세력 썩은 내가 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썩은 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썩은 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신 왜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그분? 제 생각에는 그분 코끝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왜? 아마 코끝에 썩은 게 뭐 묻어 있지 않나. 아니면은 뭐 옷을 좀 이 저기 어물전 썩은 뭐 냉동창고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유시민 작가 혼자만 지금 그 후각에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 어물전에 썩은 냄새가 난다, 비린내가 난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비린내 날 수도 있지, 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잘 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 정부가 가야 될 숙제인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규정하는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아니 그래도 민주 진영의 지도자 정신적인 지주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본인 자칭 본인이 지주라고 이제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대안을 갖고 와야지. 잘못했어요? 아니 규정이 잘못됐다니까요. 규정이? 그러니까 절대 권력. 어물전이 썩지 않았는데 어물전이 썩어서 지금 정화를 시켜야 된다잖아요. 정화를 시켜야 되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썩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따져보면 뉴 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뉴 이재명들 만나서 뭐 대화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적도 없어. 근데 이런 음모론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도인가?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정청래 찍어라? 그거는 모르겠고 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모여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네. 이런 것 같아요. 썩은 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거지. 나요? 내가 뭐 봤을 어떤 때 부분에서 나요? 유시민 씨, 후각이 예민하시고. 유시민 작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못마땅하지. 왜 사실. 못마땅한 일단 근본이고. 본인하고 소통이 없어. 왜 나한테 뭘 안 물어봐? 연락을 안 했어. 이해찬 전 총리의 부재에 따라서 그래도 이해찬 총리가 했던 역할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이게 여기 지분이 있는 사람인데 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사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ABC론이나 뭐 재건축론이나 이런 게 네. 걱정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뉴 이재명과 중도 보수 확장을 얘기하면서 예외 확장을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뭐 보수 인사들 막 영입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고생하고 같이 힘들 때 같이 싸워왔던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나 대우나 뭐 이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해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자칫 그 보수나 중도 인사들에게 쏠리게 되면 결국 이쪽이 뭐 몇 명이나 했다고 그래요. 이쪽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고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전당대회죠. 네. 전당대회인데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가 됐을 때 오히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바른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는 곧 정청래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판사는 판세? 1강 2중. 확실히 맞아요? 근데 오늘 흐름이. 다른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그거는 이제 전체 그 국민의힘 보수 중도 다 합해서 그렇게 됐을 때 아니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이전보다는 좁혀들었더라고. 아니던데요? 호남권을 36, 보면 32 뭐 이 정도나. 아니 호남권만 보면 호남의 추세는 변함이 없다. 네. 근데 호칭 흔들림이 없다고 봐야죠. 네. 뭐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제 KSY 한 건으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최근에 난 전체 흐름을 보면 1강 2중 김민석 그다음 이중이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물전론을 이제 꺼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김철근 총장께서 얘기하듯이 이게 고생한 사람들을 홀대해서 서운한 거?
그거라면 아니면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나 유시민이야. 근데 나를 홀대한다면 날 소외해? 지금 화났어 나 이런 거라면 진짜 꼴뚜기 같은 생각이에요. 꼴뚜기예요? 꼴뚜기지. 어물전. 어물전에 꼴뚜기 같은 생각이 신세가 되는 건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동교동계 그 이렇게 가신들 불러서 봉투를 탁 주시면서 이제 대통령이 난 됐으니 다른 데 가서 용돈 받지 말고 돈 받지 말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미안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라. DJ 대통령 그러게 했어요. 그게 김대중 정부예요. 국민의 정부. 그러게 해야 되는 것들이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걸 유시민 작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진짜 꼴뚜기 소갈딱지가 된 거야. 지금 배알이 좀 뒤틀리지 않았냐. 정청 내부에게 도움이 될까요? 유시민의 참전? 저는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유시민은 세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네.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나다. 이렇게 해서 친명의 열분 지지층 그다음에 이순위표 이런 것들 겨냥한 작업은 후보가 하고 네. 그다음에 극렬 지지층과 그 오래된 전통 지지층 이 지지층은 유시민이 묶는 거죠. 네. 그래서 친명 친노 그 지지층은 유시민이 역할을 하고 나머지 조금 중도적이거나 열분 친명 지지층에 대해서는 1순위표를 끌어오거나 안 되면 2순위표라도 이른바 역선택이라 할까 교차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하고 네. 실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달라요? 네, 다를 그러면 수 있다고. 정청래 이길 수 있다? 우선은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28만 정도 돼요. 155만 명이라는데요? 155. 155. 155만 최근에 한 20만 이상 선거인단, 늘었다는데 네. 뭐 그 정도 늘었다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입당했던 분이 한 30%,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입당했던 분이 한 35%, 네. 이재명 대통령 때 입당했던 분이 한 35% 이렇게 이 정도로 보더라고요. 333. 네. 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적통 논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시민이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오래된 전통 지지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가면 결국 핵심 코어가 깨져서 뿌리 없는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진다. 네. 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이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수당 전당대회하고 달라요. 보수당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날 투표 결과를 다 같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내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내 사주인가 그러지 않아요? 사주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사주인가 그런데 처음 출발지가 충남이에요. 충남 그다음에 마지막이 수도권이고 그 전 단계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이 토, 일 이렇게 마지막 주에 있어요. 그러면 그 호남 수도권 가기 전까지 이른바 흐름이 쫙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흐름에서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그 순회 투표를 해서 초반 첫 번째 두 번째 토, 일 합산해 갖고 1등한 후보가 아직까지 후보가 안 되거나 당대표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첫 반을 봐야 된다?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할 때도 엄청난 노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제주에서 1등 못했지만 울산하고 합산하면 1등 했어요. 네. 네. 그 정청래 후보가 네.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약진. 있고 오늘 김영배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랑 지금 권리당원의 실질적인 바닥 민심은 어떠냐 그랬더니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기긴 이기겠지만 박빙 승부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박빙 승부라고 이제 텐션을 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김영배 의원 아니에요, 입장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여론조사하고 투표 결과하고 일치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흐름만 보는 건데 사실 이제 호남 민심을 좀 떼놓고 보시죠. 네. 지금 전남 전북의 권리당원의 포지션이 상당히 합산하면 경기도보다 더 많아요. 네. 물론 이제 개별로 떼놓고 보면 경기도가 가장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전북 전남의 호남의 민심이 경기 서울에 미쳐요. 똑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거든요.
호남 민심이 누구한테 향하면 서울 경기도 그 호남 향후에든 어쩌든 간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남의 민심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쌍욕이 나와요. 김민석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듣고 아니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얘기를 끝까지 보시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갸우뚱해요. 깨웠던 거.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맞아? 가야 돼?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 이제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봐요. 호남은. 근데 어떤 여론조사도 보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앞서든 김민석 후보가 앞서든 간에 정청래 후보 혼자서 김민석 후보를 상대하면 뭐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자 구도에서는 절대 박빙이 안 나와요. 중요한 건 김민석 후보도 어느 순간에 박빙이 돼도 송영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에게는 저장소 같은 거예요. 든든한 우군 같은 거. 그래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정말 얄밉겠지. 네. 저기 야 3자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양자로만 가면 한번 뒤집을 만 하겠는데 근데 3자 구도가 경고의 선호투표로 가잖아요. 절대 못 뒤집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나는 정청래 후보를 뭐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이게 정청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선거판에서요. 네거티브를 세게 한 후보가 이긴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본인이 불리하다고 하면 자꾸 이제 세게 상대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큰 당내 경선을 보면 BBK 얘기해서 박근혜 후보가 공격을 했지만 BBK 공격을 당한 이명박 후보가 됐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렸어요. 네. 그 결국은 후보는 이재명이 됐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펼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신천지. 예, 신천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신천지가 뭔가 근거가 있겠죠. 최소한 그래도 일국의 총리를 한 사람인데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통일교하고 그다음에 신천지 합동수사본부 있잖아요. 여기 빨리 고발하세요. 그다음에 내용 있으면 수사자를 갖고 던져주세요. 수사하게. 예. 왜냐하면 그 많은 단체나 어떤 뭐가 이게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 한쪽만 하겠어요? 다 보험 들지? 그럼 그런 개연성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뭔가 자료가 있다면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게 선거는요, 어차피 선거 끝난 이후에 당 대표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 보면 네. 같이 당 못할 사람 같아. 그렇죠. 이제 보면. 네. 그렇게 심각하게 세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분당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누가요? 그 정청래 개 유시민, 김어준 이런 사람들. 분당보다는 거꾸로. 정계 개편을 생각하겠죠. 거꾸로지. 정계 개편. 못 먹어도 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선거 양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정청래 후보나 유시민 작가나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는 이제는 유시민 군단이라고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이 김어준 그래요? 씨는 살짝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전면에 나서서 본인 선봉장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정계 개편 얘기도 아주 딥하게 한단 말이에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절대 권력 부패한단 이거는 말이야. 사실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언사를 지금 진보 진영 내 빅스피커였던 유시민 작가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당신하고 나는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무슨 생각이냐 계속해서 반명이라는 이미지가 찍힌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을 부인하잖아요. 왜? 유시민 작가 말에 노코멘트 하고 있어요 지금. 노코멘트.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뭐 김민석 후보는 뭐 김지아, 조순, 이낙연 같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유시민 작가에. 저도 그게 동의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 말이 옳지 않아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는 거는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묻어가도 손해볼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정계 개편이나 분당을 하더라도 자기 지지 세력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적당한 포지션 30%에서 35% 선만 내가 가져가서 2등으로 마무리가 돼도 심사선 나올 만한 지분이 되거든. 나와요, 근데 진짜? 아니 그럴 만한 지분이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아리를 틀고
뭐 어떡할 거야.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건드려봐. 우리 버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싸움에 임하는 거라서 마음 편하게 그냥 대통령 막 까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반대요. 싸워라.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됐을 때 네.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열리는 우리당 시기에 정계 개편을 고민할 수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이른바 보수 측 일부,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에서 쫓겨났던 전북지사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모아서 열린우리당 식의 정계 개편을 고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면 됐다. 그러면 정청래를 비롯한 그 정청래 후보를 따랐던 네. 당대표 후보를 따랐던 분들이 본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많지가 않아요. 조국혁신당 있잖아. 물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쪽에 이제 하나가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가. 베이스 캠프 하나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본다 손 치더라도 근데 그것은 동력이 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피난처는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조국혁신당이 12명의 말하자면 비례대표의 의석이 있어요. 아주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처럼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나 그다음에 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은 아니 그랬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의원들이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옆에는 진짜 손가락을 꼽을 만한 의원들밖에 없어요. 네. 대다수 한 130~40명이 다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선 조금 더 머리를 들고 덤볐을 때는 쫓겨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당원들의 어떤 포지션만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거 저는 그런 차선책을 생각하면서 지금 진짜? 선거 뛰지 않고 있냐라고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 안 그러고서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렇게 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독설과 저주를 퍼붓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유시민이 중심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보다 유시민 작가를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같아. 네. 대통령 깔보고. 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로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을 텐데 유시민 작가의 말에 거기 노코멘트를 계속 한다니까. 네. 원래 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예요 이름이. 당대표. 안 참아요. 그냥 쏴버려요. 근데 야 노코멘트 하는 거 보고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눈치 보네. 하여튼 전당대회 때 누가 당대표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집권 여당 세력이 갈라지는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될 것 같아요. 소 소장님. 네. 한 번도 저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틀리지 않았던 그분이 정청래 운이 너무 좋대 올해. 아 그래. 네, 그리고 될 것 같대. 당대표 된대. 저도 그분이 운이 되게 좋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네. 예. 그분이. 네. 예. 운이 되게 좋대요. 그러면 운이 상충되잖아. 네. 아 근데 누가 더 세냐가 중요해. 제가 더 세죠. 하여튼 근데 너무 낙관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유시민 작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뇌피셜을 돌려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아예 확정하지는 않고 흐름상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의 판세만 얘기한다면 지금 앞서 얘기한 1강 2중 구도로 가고 3자 구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아니 이기기 쉽지 않다. 권리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호남의 민심이 권리당원의 민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 소장님도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김어준 씨한테. 뭐냐면 김호준 방송을 보질 않는데 이게 내가 무슨 아니 가스라이팅을 이게 해. 은연중에 당하는 게 권리당원의 전체 민심이 딴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민심은 호남 민심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호남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 전당대회 그 전체적인 권리당원의 느낌을 알지. 네. 딴지 게시판 보고 판단하지 말라. 아 근데 그 호남 민심 너무 믿지 마세요. 한때는 안철수를 밀었고, 그러네. 힘이 세게 움직이고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그럼요. 그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내가 아까 민주당의 경선이 순회 경선이라 한 얘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원샷이 아니야. 왜냐하면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제주, 인천, 그다음에 PK, TK, 강원 이렇게 쫙 몰아서 호남 수도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 대회를 대전에서 해요. 그렇죠. 그러면 호남에 가기 전에 이미 순위가 쫙 결정이 되고 차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되지? 이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인데 지금 그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 룰 세팅에서 완승했다 정청래가. 그래요? 네.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최종 전망 누구? 당 대표? 저는 정청래 후보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정청래예요. 나 정청래 후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열하다 서영주. 아, 송영길 대표랑 좀 가깝다고 그렇게 또. 아니요, 가까운 게 아니라 저는 뭐 한 몸이에요?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다 가까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후보가 되는 게 이번 전당대회가 맞고 네. 그러게 당원들이 뽑아줄 거라고 믿어서 둘 중에 아무나 돼도 돼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정당도 우리 그 장 소장이 보좌관을 했던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이 원치 않은 대표였고 네. 그다음에 집권하고 2개월 만에 전당대회 작년에 8월에 했잖아요. 8월에 했는데 박찬대 후보를 사실상 픽한 건데 6대 4로 깨졌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물론 그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인데 과연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의 문화는요 권리 당원들까지 다 들이받는 문화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죠. 뭐. 이게 이제 얼마나 이 김철근 총장이나 보수 측에서 정청래 그냥 후보가 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아니 그러진 알았어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알았어요.